보셨겠지만 이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활동이라 분명한 게 보통은 봉사 동아리 그러면 뭐 제일 유명한 RCY처럼 그냥 일반적인 봉사 동아리인데 자기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봉사 동아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진로를 준비하면서 이 꿈이 내 꿈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그런 인성교육 측면에 강하다 감동을 받았는데 이것뿐이 아닐 것 같아요. 또 어떤 동아리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어머, 예뻐라. 아우 인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죠? 아우 인형이라고. 네. 이게 그 NGO, 잘 알고 있는 NGO 단체 유니세프에서 네. 유니세프에서 이제 하고 있는 캠페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저희가 유니세프에 신청을 하면 이 틀을 줍니다. 이 인형 틀만 딱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 학생들 아우 인형 프로그램 신청한 학생들이 본인이 다 준비해온 뭐 천이나 뭐 이런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본인 자기 어떤 그 개성에 맞게 꾸미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유니세프는 이제 어떤 국제적인 그런 단체다 보니까 이런 다문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의 욕을 하기 전에 이렇게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뭐 백인도 굳이 막 백인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약간 좀 흑인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본인의 개성에 맞게 인형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입양을 합니다. 뭐 자기 주변 어른이라든지 학교의 뭐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입양을 하면 이제 그 입양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기금을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참 다양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이들에게 이걸 만들면서 아이들 봉사하면서 주지만 이걸 선물 받으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그 인종차별이라는 걸 없애고 다문화 정서에 하면서 네. 봉사를 하는 사회 개혁도 같이 하고. 예,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국제 분야나 이런 게 관심 있는 친구들이 이제 좀 더 본인이 체험을 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학교에 무슨 특공대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무슨 설명해 주세요. 예, 아까 그 마지막에 와 그러면서 이제 네. 그 학교 낙엽 청소하던 친구들인데요. 네.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제 자기 청소 구역을 담당을 하지만 학교에 좀 청소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 청소 특공대 지원을 해서 예, 학교에 뭐 낙엽도 쓸고 뭐 거미줄도 때려 다니고 예, 그런 참 멋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정말 애들이 직접 자원을 해서 네, 청소 지금 특공대. 다 프로그램들이 본인이 다 선택을 해서 이건 시켜도 하기 싫은 건데. 아니, 저는 이제 얼마 누가 전에 청소 특공대를 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저희 반에 그 수능 대청소할 때 제가 수능 특공대를 제가 조직을 해가지고 지각 잡고 많이 이렇게 엎드려 자는 애들을 제가 착출했는데 지원해서 저렇게까지 청소 격정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1, 2학년 합쳐서 50명 가량 꽤 많아요. 정말 심성이 고운 친구들이 모여있는 학교가 바로 근화 여자 고등학교가 아닐까 싶은데요. 참 이게 되게 따뜻한 장면이잖아요. 네. 봉사를 하면서 거기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인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게 모자뜨기라든지 그 코스메틱 같은 거는 재료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현수막을 뜯어서 만든 에코백은 별 큰 걱정이 안 되는데 이런 재료비 선생님 어떻게 누가 감당을 하고 있나요? 예, 그 저희가 학교 예산으로 이제 그 학교 비품으로 드는 비용들은 학교 예산으로 마련을 해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그런 실험 기구들 그런 걸 이제 학교에서 다 지원을 하고 거기에 드는 재료 비용은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자기가 봉사활동하는 비용은 자기가 스스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니까 또 한 친구가 봉사는 감기다, 전염이 되니까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았거든요. 네. 우리 학생들이 직접 봉사활동 해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저 원래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봉사를 시간 채우려고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걸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드리는 거니까 뭐 쌤 저 이것도 해봐요 저것도 해봐요 이러면서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학생은요? 저는 봉사활동을 이렇게 학교에서 정규 수업에 하니까 좀 의구심이 좀 들었는데 이걸 왜 정규 시간에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이번엔 이렇게 좀 열심히 해볼까 이러고 이번엔 다른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같이 봉사활동을 같이 하면서 뭐라 해야 될까 좀
약간 동질감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근하여고에서 하는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평생 봉사를 네.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시작점이래요. 정말 이게 대단하네요. 끝도 아니고 시발점. 중간도 아니고 시작. 네. 아유, 우리 설희 학생은요? 네, 제 삶의 지침이 베풀 수 있다면 아낌없이 베풀다라는 것이 이렇게 좀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자발적으로 제가 학교에서 선택을 하고 또 꾸준히 하면서 그 지침에 제가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진짜 멋있어 보여요. 우리 근화여고는 봉사 시간이 아예 딱 정해져 있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그 고등학교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 딱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 학교들이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단체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보통 학기 말에 몰아서 단체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셨다시피 그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선택을 해서 매주 수요일 4교시에 이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해서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꾸준한 게 봉사지, 맞아. 몰아서 하면 그게 봉사가 아니잖아요. 시간 메꾸기지. 근데 이게 고등학교다 보면 이게 사실 매주 4교시, 수요일 4교시를 빼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실수 문제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에 봉사활동이 한 단위가 네, 네. 반드시 꼭 이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한 단위를 정규 과목처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점심시간이 이제 80분이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 마지막 점심시간 끝날 때쯤에 이제 봉사활동 갈 준비를 해서 수요일날 4교시에 이제 바로 본인이 이제 선택한 그 교실에 가서 봉사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 4교시 하니까 아까도 들었지만 점심시간이 무려 8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수업 시간의 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하는데 사실 굉장히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봉사 시간이 주어지면 이제 대청소 같은 거 잠깐 하고 마는 건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과정 내에서 한다니까 정말 놀라운데 우리 친구들에게 궁금한 건 정말 다른 학교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정규 교육과정에 봉사 시간 있는 거 어땠던 것 같아요, 나연 학생? 일단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따로 막 하기 싫은데 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즐겁게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졸릴 수도 있는 시간에 즐겁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중학생은 어때요? 저도 꾸준하게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서 교육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교육 봉사를 하기 위해서도 이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좀 부담이 많이 되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단체로 같이 똑같이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하니까 좀 중간에 중도 포기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같이 협동하면서 할 수 있어서 좀 더 부담이 덜합니다. 진짜 그럴 것 같은 게요. 사실 봉사활동 애들이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게 되거나 쑥스러워서 그냥 말도 못 꺼내거나 했는데 정규 교육까지 하니까 이건 안 하면 무단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설희 학생은 어땠어요? 중학교 때는 아무래도 억지로 채워야 되니까 하기 싫은 친구들을 모아서 외부 기관에서 하면서 하고 나서 꼭 애들이 하는 말이 하는 일도 없었다. 왜 하냐. 하기 싫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정규 과목으로 편성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 봉사의 참된 마음을 직접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진짜 제가 봤을 때 제일 안타까운 봉사활동이 뭐냐면 우리 설희 학생이 말한 것처럼 왜 하는지 모를 것 같은 봉사활동이 주로 유명한 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서 가만히 서 있는다든지 구청에서 서 있어서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것에 비해서 직접 자기가 원하는 것 게다가 자기의 적성과 진로까지 함께 맞춰주니까 우리 군화여고의 놀라운 교육과정에 다시 한번 감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안태희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감탄할 정도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근화여자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네,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를 드렸을 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아깝게 흘러가는 그 매주에 1시간 있는 봉사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내실 있게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꿈과 끼 함께 다 발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쌤들이랑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같이 뜻이 맞는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다 모아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학급이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선생님들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도와주시고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아이들하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 보니까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또 짬을 내가지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또 하고 있던데 어떤 동아리 하고 있어요? 나윤 학생? 저는 혈흔 감식이나 앙금 생성 방식을 이용해서 금모래 같은 거를 만드는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을 하는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혈흔 감식이요? 네. 뭘 감식한다고? 그 범죄 현장에서 네. 혈흔 그런 거 검사하는 거를 저희가 직접 피를 뽑아서 해보는 실험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왜 그 CSI 같죠? 직접 범인도 돼보고 피해자도 네. 돼보는 거군요. 그래서 아까 미래 희망이 공대 아름이. 알겠습니다. 우리 이주 학생은요? 저는 도서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점심시간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이제 도서부에서 사서 정리를 한다던가 대출 반납을 도와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책이 좀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책에 좀 가까워질 수 있게 많이 노력하는 그런 동아리고요. 그리고 사연 동아리라고 자율 동아리인데 이제 역사 덕후들이 모여있는 그런 역덕들이 모여있는 동아리인데 저희는 뭐 역사 답사를 간다든지 사건과 인물을 정리한 신문이나 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역사의 관점, 하나의 관점을 보고 다르게 토론을 한다든지 뭐 하나의 사건을 보고 다르게 토론한다든지 뭐 그렇게 역사 동아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대단한 게 훅 지나갔는데요. 신문이나 책을 만든다고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7월의 사건에 대해서 뭐 책을 내거나 신문을 낸다 그러면 뭐 아이들이 이렇게 조마다 다 조를 짜서 뭐 한 사람은 7.4 남북 공동성명에 대해서 뭐 정리를 해서 신문을 실는다던가 이렇게 7월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신문을 만드는 그런 거. 그러니까 월별로도 네. 사건을 쫙 한번 정리해 보는군요. 대단합니다. 우리 서리 학생은요? 저는 그거 경주 GNC라고 저희 교내 신문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 동아리는 경주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직접 나가서 취재하거나 아니면 교내 소식들을 취재해서 편집하고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회부 기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부 동아리 담당 교사잖아요. 네. 경주 지역을 조사한다고요. 네. 경주 전체를 취재했다. 기억에 남는 기사, 내가 뽑는 기사 같은 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가 경주가 아무래도 관광 도시다 보니까 친구들 예체능 관계된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예술의 전당을 취재하거나 아니면 관광지에 직접 가서 취재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좋은 활동의 동아리들이 많은데 여고생이니까 뭐 좀 이렇게 뛰어놀고도 싶고 또 졸립잖아요. 오후 되면 점심시간에 뭐 그런 동아리들은 없어요? 활동한 것들 없어요? 필라테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요? 네. 그거 어떻게 해요? 점심시간에 외부 경주 지역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초청돼서 오셔서 네. 점심시간마다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야, 그 영화 보면 외국에 좋은 복지가 잘 돼 있는 회사에서 그렇게 네, 하던데 여기는 필라테스도 있어요.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좋네요. 네. 운동 안 그래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운동 부족인데 필라테스도 직접 배워보고 그럼 오후에 잠도 달아나고 정신 집중도 잘 되고 재밌겠네요. 필라테스 프로그램도 하고 네. 요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사회의 어떤 그 강사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저희가 네.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네. 기꺼이 봉사를 해주셔가지고 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점심시간에 요가랑 필라테스를 하고 이제 또 다음 활동에 참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아니 학생들은 복지가 잘 돼 있는데 네. 우리 네. 선생님들은 뭐 어떻게 학생들이 부러운데 여 선생님들은 뭐 우리는 뭐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선생님들도 같이 하는데 이야기를 좀 그래요? 선생님도 같이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셔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옷까지 갈아입고 나오셔서 하시거든요. 오. 맨 처음에 오셔서 학생들이 할 자리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기도 하고 네. 맨 앞에서 남자 선생님들과 여자 선생님들이 다 같이 남자 선생님도 하세요? 오. 제일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방금 이렇게 장면을 떠올려 봤거든요. 네. 근데 제 5가지 꿈 중에 하나가 이제 늘 강조하지만 여고 교사인데 네. 그 여학생들을 뒤에 두고
복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필라테스를 한다는 장면을 상상하니까 그 남자생들이 즐거워하시던가요? 네,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없이 웃자고 하면은 계속 우스꽝스러운 모습밖에 안 떠오르고 네. 정말 이 시간을 짬을 내서 내가 열심히 내 건강을 위해서 체력을 위해서. 이 짬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면 또 그게 굉장히 큰 운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80분이나 되잖아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80분이나 되는 이유가? 예,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본인이 고민을 하시다가 교무회의 시간에 우리가 아이들이 일반고에서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는데 점심시간을 조금 늘려보는 게 선생님 어떻겠습니까? 라고 운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이제 강론을박이 이제 오가면서 근데 이제 다 선생님들 마음이 또 아이들 위한다면 뭐 우리 퇴근 시간이 조금 뭐 늦어지는 거 정도야 그렇게 이제 다 합의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을 늘리고 그럼 그 시간에 아이들이 좀 뭔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면요. 동아리를 포함해서. 네. 이게 여러 가지 안전 수칙 때문에 선생님들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결되시나요? 네, 이제 과학 실험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실험 기구 같은 걸 만져야 되니까 아마 정해진 요일에 시간이 딱 있을 겁니다. 네. 그 정해진 장소에 선생님이 이제 식사하시고 가셔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봐주시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거 80분이 늘어나서 선생님들이 80분 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애들을 위해서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런 헌신을 하시는 거죠. 나 못할 것 같아. 여고 선생님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여고 선생님 하시려면 이렇게 노력을 하세요.